설마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2018년 5월 인도양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 일명 사이클론이 그 시작이었죠. 사실 사이클론은 자연적인 현상인데 문제는 기후변화 때문에 더 강력하고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후변화가 메뚜기 떼의 습격을 일으킨 거죠. 인간이 자초한 재앙의 시작,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이 사이클론이 아라비아 반도로 쭉 올라왔는데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일대에 폭우를 뿌리면서 사막 호수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덥고 모래 많고 습기까지 있으니까 메뚜기들이 딱 눈치를 챈 겁니다. 오케이, 메뚜기가 살기 좋은 세상이 왔다. 사막 메뚜기 떼의 첫 번째 습격지는 동아프리카였습니다. 3,600억 마리의 슈퍼 헤비급 사막 메뚜기 떼가 케냐와 소말리아, 에티오피아를 거쳐 한 달 만에 우간다와 탄자니아까지 동아프리카를 초토화시켜버린 거죠. 왜 슈퍼 헤비급이냐? 얘네는 몸 길이가 일반 메뚜기의 3배쯤 됩니다. 최대 7cm. 참새 크기만 한 거죠.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이런 애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는 거죠. 사람이나 곤충이나 떼로 몰려다니다 보면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얘네는 1제곱킬로미터당 8천만 마리에서 1억 5천만 마리까지 몰려다니면서 자기 몸무게의 2배나 되는 곡식과 식물, 과일, 풀, 꽃들을 다 먹어치워버립니다. 하루 기준으로 3만 5천 명이 먹을 식량을 집어삼키는 거죠. 많이 먹는 만큼 그 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메뚜기들은 어쩌다가 군대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된 걸까요? 뭉치면 재앙이고 흩어지면 그냥 곤충이다. 이게 바로 메뚜기의 본성입니다. 메뚜기는 밀도수가 낮을 때는 각자의 행동을 하고 통일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초록색 메뚜기죠. 그런데 개체수가 늘어나서 1제곱킬로미터당 20마리가 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면서 식욕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번식력이 강해서 암컷 메뚜기 한 마리가 300개 정도의 알을 낳게 되고 성충들의 무리가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몸의 색이 검게 변하고 자신의 몸무게 2배에 달하는 먹이를 먹어치우는 일명 황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메뚜기 떼가 습격할 가능성이 높은 김제평야에 메뚜기 떼가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김제평야는 우리나라 쌀의 40분의 1이 생산되는 한국 최대의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김제평야의 피해가 확산될 경우 심각한 식량 부족 현상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피해가 확산될 경우에는 중국 쌀 수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땅을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메뚜기 떼 박멸을 위해서는 먼저 농업용 항공기와 인력을 이용한 살충제 방제 작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년 전 전라남도 해남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자체 발생한 일명 풀무치, 토종 메뚜기 떼의 습격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친환경 살충제로 방제 작업을 시행했는데 초반에는 효과가 미미했지만 4차례에 걸친 방제 작업 끝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메뚜기 떼는 퇴치됐죠. 메뚜기 떼의 습격에 살충제 활용이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다고는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19로 국가 간 항공운행의 제약을 받으면서 대량 살충제를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나라들은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생태계를 위협하는 동물은 메뚜기 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뽀송한 털과 앙증맞은 꼬리, 길쭉한 귀로 우리나라에서는 마냥 귀여운 동물로 인식되고 있는 토끼. 이 토끼 때문에 호주는 지금까지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1859년 토마스 오스틴이 영국에서 데려온 사냥용 토끼 24마리가 그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들 중 몇 마리가 야생으로 도망을 쳤고 어마어마한 번식력을 가진 토끼는 십수년이 지나자 수천만 마리로 늘어나면서 풀부터 나무 뿌리까지 닥치는 대로 갉아먹어 호주의 사막화를 가속시키는 주범이 됐죠. 호주 정부는 토끼를 막기 위해 방어선을 치고 토끼 사냥을 권장하면서 심지어 폭탄과 독극물, 바이러스까지 사용해서 한때 6억 마리가 넘었던 토끼 개체수를 1억 마리 수준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애물단지로 불리는 동물이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 꼬리까지 포함하면 길이가 1m에 달하고 몸무게도 7kg이 넘는 괴물쥐, 바로 뉴트리아입니다. 80년대 모피 제작과 식용 등을 목적으로 들여왔는데
나중에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농작물을 훼손시키는 주범이 되자 나라에서도 뉴트리아 사냥을 권장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죠. 실제로 뉴트리아 때문에 배추 농사를 망쳐서 빡이 쳐버린 한 농부는 반년 동안 영문 자료까지 찾아가며 뉴트리아에 대해 공부했고 녀석들의 모든 특성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뉴트리아 전용 덫을 개발해서 초특급 말살 작전을 시작했는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5천 마리의 뉴트리아가 그의 손에 포획됐고 한 마리당 2만 원씩 총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뉴트리아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뉴트리아 퇴치 전담반을 꾸리고 퇴치 반장으로 그를 스카우트했다고 하네요. 다시 메뚜기 떼 얘기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인간들이 직접 메뚜기 떼를 잡을 수는 없는 걸까요? 살충제의 환경 파괴가 걱정되거나 살충제를 대량 공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메뚜기 사냥꾼을 모집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인터넷에서 구매 가능한 특대 잠자리채의 경우 폭은 29.5cm, 펼쳤을 때 길이는 약 113cm 정도니까 한 번 휘둘렀을 때 약 476마리의 메뚜기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실수 없이 휘두를 때마다 그물망 가득하게 메뚜기를 잡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야기죠. 중국을 덮친 메뚜기 떼 4천억 마리를 기준으로 계산해 볼까요? 메뚜기 사냥꾼 1000명이 동원되면 사냥꾼 한 명당 4억 마리를 잡아야 하는데 한 번의 스윙에 476마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약 84만 번의 스윙이 필요하네요. 한 번 스윙하는데 1초가 필요하다고만 계산해도 약 1만 4천 분, 시간으로는 233시간, 그러니까 약 열흘 동안 1000명의 사냥꾼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잠자리채를 휘둘러야 저놈의 메뚜기 떼를 박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얼른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메뚜기 떼에 맞서서 인간이 나서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메뚜기 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중국에서는 메뚜기 떼가 습격할 때마다 꺼내드는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늠름하고 믿음직스러운 오리부대 파병입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에 맞서 오리부대를 이끄는 중국 저장성 농업과학원의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리 한 마리는 하루에 메뚜기를 200마리도 넘게 잡아먹을 수 있는데 훈련된 오리의 경우 400마리까지 잡아먹을 수 있는 생물 무기다. 지난 2000년 중국 신장자치지구에 메뚜기 떼가 출몰해서 380헥타르에 이르는 농경지에 피해를 입혔는데요. 70만 마리의 오리와 닭을 동원해서 메뚜기 떼 진압을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오리부대 파병은 확실하게 입증된 메뚜기 떼 박멸 방법 중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오리부대 파병이 가능할까요? 통계청이 작성한 2020년 1분기 가축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약 818만 마리의 오리가 서식하고 있고 그중 가장 많은 오리를 보유한 지역은 전라남도입니다. 메뚜기 떼가 김제평야를 습격하게 된다면 가까운 전라도 오리 농가들의 협조를 통해 오리부대 파병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인 오리부대 파병 매뉴얼을 살펴볼까요? 일단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피해 지역이 어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 오리부대를 파병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메뚜기 떼 습격을 막기 위한 10만 오리부대 파병을 공식화한다는 발표와 동시에 이를 홍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홍보물들이 제작되어야 합니다. 또 오리의 경우 5톤 트럭 한 대에 1,500마리를 실을 수 있다고 하니까 10만 오리 부대를 위해서는 5톤 트럭 66대가 필요하겠네요. 전국을 대상으로 오리 운반이 가능한 트럭 소지자와 트럭 운전사들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정부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파병을 위한 확실한 운반 차량이 확보되어야겠습니다. 이 운반 차량에는 오리부대 파병 운반 트럭임을 알려주는 랩핑 작업을 해주면 좋겠죠. 보통 오리 운반 트럭이 도로를 주행할 때 분뇨로 인한 악취와 털비늘의 날림 현상 때문에 주행에 방해가 된다는 불만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트럭 랩핑을 통해 긴급 상황임을 알려준다면 구급차가 지나갈 때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오리부대 운반 트럭이 지나갈 때도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책 발표와 동시에 전라도 지역 오리 농가에서는 오리들에게 메뚜기를 잡아먹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같은 전라도 지역이라 이동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사료는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오리들이 공복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전투력과 공격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파병을 위한 오리 부대의 이동이 시작되면 세밀하면서도 완벽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운반 트럭 내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빠른 박자의 군가 또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오리들의 심신을 단련시켜줘야 합니다. 또 대형 스크린 TV로 중국 오리들이 메뚜기를 잡아먹는 시청각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오리들 내면에 있는 강렬한 힘과 분노, 경쟁의식을 끌어올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별히 주의해야 할 건 바로 오리 운반 트럭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오리 운반 트럭의 전복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리들의 어떤 특징들이 안전운전을 방해하는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미리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겁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오리 부대의 컨디션 난조는 물론 오리들의 집단 탈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리 파병을 통해 메뚜기 떼의 진압에 성공했다면 복귀하는 과정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오리들의 안전한 탑승과 오리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운반 트럭 내의 환경 조성, 복무를 마친 10만 오리 부대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퍼레이드 행렬도 준비해야 합니다. 오리들은 물론 협조해준 오리 농가에게 물질적인 포상도 당연히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더라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선조가 이율곡의 10만 양병설을 지지했다면 임진왜란은 완전히 다른 승리의 역사로 기록되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메뚜기 떼 박멸 시나리오를 여기 기록해 놓았으니 10만 오리 부대 파병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